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중국의 그 국경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그 행사인데 일주일 동안 쉬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휴일입니다. 당연히 증시도 열리지 않고 일주일간 휴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 없던 시절에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이제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싶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그 멍완저우라고 하는 화웨이식으로 말하면 이제 CFO가 되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정부 때 인신 구속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혐의가 좀 지금 봐도 조금 이상한데 이제 간첩 혐의 비슷하게 이제 저기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 실제 이제 가택에서 감금 당하는 이런 일이 2년 9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2년 9개월 전에 있었는데 오늘 이 멍완저우가 다시 가택연금이 해제돼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현재는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 도착하면은 엄청난 환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웨이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 통신 장비 이런 거 만드는 업체인데, 이 화웨이의 그 오너 딸이 구속된 이후에 중국에서 그야말로 국가를 막 강조하는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 애들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이게 바로 화웨이의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군인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이게 무슨 우리 식으로 하면 화웨이가 좋아요, 화웨이가 최고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웨이가 국가의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렸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멍완저우의 인신 구속이 그 2년 9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었었는데, 그 이제 멍완저우가 이제 다시 그 자유의 몸이 된 이런 상황,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굉장히 오래 기간 지속되었고, 트럼프 정부에서 참 좀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취했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게 일단락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정부 1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멍완저우의 석방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좀 지리하게 끌고 왔던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이 갈등 양상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미국 간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를 했는데, 당시 중국에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끼리 만나서 그냥 상징적으로 악수하고 몇 가지 조치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멍완저우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 당국에서 이제 드디어 그 멍완저우의 석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로 보면은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모두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소비는 사실 상당 부분 중국의 제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 중에 소비재 관련 기업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대규모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 저희 더모아 수사문에서 추천 종목으로 삼고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에스티로더, 그리고 펩시코, 코카콜라
모두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가장 최대의 수출 시장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뭐 미국 당국에서 뭐 관세를 부과하니 어쩌네 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막으려 했으나, 사실은 뭐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중국 제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 그 규모가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조치가 오래되는 것이 중국 당국에 그렇게 좋을 일이 아닌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과거처럼 두 나라 간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바이든 당선 이후에 이제 예상했던 바인데, 그 예상이 지금 1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상품 간의 이제 뭐 교역의 증대, 거래 증가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중국 금융시장에 미국 자본을 좀 더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조치가 정상회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인데, 그런 예상도 이제는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자본이 중국 증시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처럼 100% 외국의 자본을 개방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해외 자본을 한 20% 정도에서 개방을 하는 관계에 있는데, 뭐 49%까지 개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중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중국 최대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절 연휴 일주일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대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상응하는 더 큰 조치를 단기간에 또 이제 제공하는 것이 과거의 전례였다면, 증시에는 대단히 긍정적 요인이다. 중국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여기 더모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진핑과 바이든, 사실 10년 전부터 서로 간에 만났던 그런 관계였고, 그 두 사람 개인 간의 친분은 이미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뭐 어색한 관계를 떠나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든 같이 만나서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원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두 나라 증시, 두 나라 경제 모두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그 교류의 확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역시 환영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